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태풍 차바로 경남에서는 37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경남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수해를 복구하는데 해마다 1,5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구보다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태풍 차바가 지나갈 당시 양산천 상류가 넘쳐 35번 국도를 덮쳤습니다. 인근 아파트는 1층 주차장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양산천 하류 쪽 양산 신도시 인근은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양산시가 지난 2010년부터 국비 350억 원을 투입해 둑 높이를 기존 최고 8m에서 평균 1.2m 높였기 때문입니다. 뚝이 넘쳤으면 상당한 피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았지만은 큰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예방보다는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경남에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는 6,200여억 원. 복구비는 피해액의 2배가 넘는 1조 5천여억 원이 들어 해마다 평균 1,500억 원가량이 복구비로 사용됐습니다. 신장이 100mm, 200mm 가까이 내릴 경우에는 개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까지 대비해서 시설물을 계획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데다 재해 예방 정부 지원 예산도 삭감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예방보다 대응이나 복구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재해 예방 투자를 위한 예산을 재검토하고 편성해야 한다. 그나마 경남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 참사 이후 550억 원을 들여 마산항에 해일 피해 방지용 방제 언덕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자구안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컨설팅 보고서에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생존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규 유동성을 넣을 수 없다는 대원칙은 전 변한 게 없고요. 수주가 예상보다도 부진하고 한 것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보고서 초안도 부정적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맥킨지는 조선 빅3 가운데 대우조선이 가장 살아남기 힘들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 선으로 떨어지고 2020년까지 3조 3천억 원이 부족해 자력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회사의 향후 사업 전략과 자구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보고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에 전달했습니다. 대우조선이 현재 수준의 해양 플랜트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이어갈 것이라는 맥켄지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대우조선은 또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해양 사업 축소 등 현재 상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술력이나 경쟁력은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 절벽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 게 아닌가라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맥킨지 보고서를 참고로 이달 말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공사 현장이 시끄럽다며 민원을 제기하던 30대가 파출소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고성군 회화파출소에서 35살 최모 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하반신 등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공사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가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업주들에게 뒷돈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경남지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 100여 건의 자료를 분석해 뒷돈의 규모나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흥음식업 중앙회는 위생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위생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의회 강길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제20대 총선 투표 당일인 지난 4월 13일 모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맛보는 음식, 흔히 노점상이라고 불렸던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지 2년이 넘었는데요. 경남에서도 30곳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바닷가 공원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이 푸드트럭은 지난달부터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단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영업을 할 수가 없고 허가를 받고 나서는 마음도 편하고 좋아요. 노점상이라고 불렸던 이동 레스토랑 푸드트럭이 국내에서 합법화된 지도 2년째.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운영되는 곳은 약 300대뿐. 지난 2년간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1000여 대 가운데 70%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보니 날씨나 유동인구에 따라 수입의 편차가 큽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푸드트럭 입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운영되는 푸드트럭의 70%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곳에 이렇게 보급하기가 참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더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입지 조건을 찾는 게 굉장히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정부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이동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아니면 뭐 관광객들이 있다는 곳 그런 곳을 옮겨 다닐 수 있으면 저희가 뭐 중간에 솔직히 손님들이 많이 없는 시간도 있고. 경남에서 운영되는 푸드트럭은 35대. 이동 영업 허가가 푸드트럭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주의 강진 이후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이 지진 위험 지역으로 부산과 울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주와 같이 양산단층에 속한 부산과 울산에서 다음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지난달 경주 지진. 일본의 지질학계는 이미 지난 1994년 경주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의 지반을 직접 조사한 뒤 양산단층의 지진 위험을 경고한 겁니다. 結構な速度で動いていて近い将来に地震が発生する可能性が高いと. 일본의 지질학계는 이제 부산과 울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양산단층에서 큰 지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주는 이미 한 차례 강진으로 집안에 응축된 에너지가 분출된 만큼 같은 단층에 속한 부산이나 울산이 다음 차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ヤンサン断層っていうのはプサンの方からずっと北の方に伸びていますから、そのどこかでまた同じような地震が発生する可能性はあります。 이들은 울산과 부산 등 양산단층 전반의 지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その解析結果によってならどんな対策を取れば災害が少なくなるのかというふうなことまで研究の進展が可能になるのかなと. 20여 년 전 경주의 지진을 예견했던 일본 지질학계. 이들이 지진 위험 지역으로 주목하는 부산과 울산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셔야겠는데요. 창원 아침 기온 1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고 일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새로운 한 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어제보다 구름량 줄어들긴 했지만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밤부터 먼지 농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련 질환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제법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1도, 창녕은 9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창원 23도, 밀양 24도, 김해는 25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진주가 8도, 거창과 함양 7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 24도, 하동과 사천 25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양산시가 태풍 차바로 손실을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는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 1만여 필지에 대해 상속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이 낙동강 변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칠서면 능가사에서 용화산 정상까지 용화산 도보 여행길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브랜드 이름 공모에서 고성 해자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가 학교 비정규직들의 급식비를 삭감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추경 예산 심사에서 도교육청과 비정규직 노조가 합의한 급식 종사자 4,700명의 한 달 8만 원의 급식비 가운데 4개월분을 삭감하고 앞으로 3개월분 11억 원만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도의회가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창원시가 광급자재인 발광 다이오드, 즉 LED 구매액의 절반 이상을 타지 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옥선 창원시 의원은 올 상반기 창원시가 발주한 LED 구매액의 8억 5천만 원 가운데 지역업체 제품 구매액은 4억 원가량으로 4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수의계약 등 소액 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